그래서 이제 국제정치 이론 그러면 이제 머리부터 아프죠. 이론 하면은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국제정치는 말 그대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정치입니다. 정치는 뭐죠? 정치라는 게. 여러분 정치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정치가 뭐 하는 거예요? 정치가. 예. 그렇죠. 이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하는 게 정치죠. 그래서 뭐 정치인들은 자기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전혀 하나도 뭐 해결하지도 않고 자기 몸만 챙기고 하는 게 이제 정치인데,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뭐 가능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정도가 뭐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정치에 대해서. 여기 많은 분들이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인간을 믿고 그거 인간 믿을 존재 못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제정치 이론 중에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뭐 이거 다 넘어갑시다.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와닿는 이론이 현실주의 이론이에요. 국제정치 현실주의, 리얼리즘. 여기에서 이제 그걸 나타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다? 사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따라서 내버려 두면 어떤 상태가 된다? 예? 내버려 둬버리면 어떤 상태가 된다? 인간 세상을 내버려 둬버리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돼서 가장 힘 있는 자가 가장 많이 먹는 승자 독식 체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도록 가장 힘센 자가 가장 많이 먹어버리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 균형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견제할 만한 또 다른 세력을 만들어서 얘가 완전 독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제정치 현실주의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그런 걸 믿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예. 물론 이제 이상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믿죠. 예. 인간은 본래 알 때부터 선하기 때문에 내버려 둬도 알아서 다 질서 지키고 싸움하지 않고 잘 나눠 먹고 그래서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된다.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적인 생각인 거죠. 근데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맨날 뭐 싸우고 뭐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따라서 그러한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특히 이제 독일과 같은 이런 이론들이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많이 나왔는데, 현실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특히 유럽이나 뭐 동양 같은 이제 일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최강자가 나타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론인데, 너무 비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인류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선과 악을 같이 뭐 갖고 태어난다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선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뭐 맹자부터 시작해서 공자, 맹자, 뭐 노자, 동양사상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악하다고 보는 마키아벨리스트 같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사실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지론. 알 수 없다는 게, 사람이 인류가 멸망을 해봐야 인간이 정말 선한 존재였느냐 악한 존재인 거냐. 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다 죽어서 심판장에 가봐야 선했는지 악했는지 다 거기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악과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선악과. Fruits of knowledge, 그 다음에 good and evil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의 열매예요. 근데 그건 원래 신적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누가 선하고 악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인간이 그걸 구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싸우고 너는 선하다 악하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부터 이제 원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근데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건 정말 천하의 악당이다 그래도 실제 천국에 가면은
악당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천하의 선한 성자인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악할 수도 있고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불가지론인데 너무 이제 패시미스틱한 겁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주로 국제정치 그 현실주의 이론을 좀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핵 문제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조주의도 있고 구성주의도 있고 그러는데 좀 복잡해요. 구조주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상주의나 현실주의는 분석의 단위가 국가입니다. 국가가 주체예요. 국가란 어떻다, 국가란 어떻다 이렇게 이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국가론에서는 인간 개인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인간 개인은 선하고 선악을 겸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국가라고 하는 존재는 선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철저히 이익 추구가 되는 거고, 그 이익 추구를 위해서 힘을 기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힘이 길러지면 남을 침략하고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전쟁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어떻게 잘해서 내가 이길 것이냐, 내가 먹히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대도 양성하고 경제력도 키우고 국민 통합도 하고 이기기 위해서, 먹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국가의 이제 역할인데, 그래서 다 국가가 주체인데 구조주의는 국가가 아니에요. 계급이에요. 계급은 누가 주장하죠? 계급, 이 세상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로 구별하는 게 누구예요? 막스. 그렇죠. 막스.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이게. 구조주의는. 이 세계는 크게 나눠서 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가진 세계와 가지지 않은 세계. 가진 국가와 가지지 않은 국가로 되어 있는데, 가진 국가는 절대로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다 자기들이 다 해먹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뭘 해야 된다고? 혁명을 해서 그걸 타도를 해서 소위 이제 가난한 나라들의 세상을 만든다는 거. 국내적 차원에서는 가난한 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든다는 거고, 국제 정치적 차원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타도에서 이제 평등한 그런 세계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구성주의는 인간은 여기도 이제 국가가 이제 주요 그 분석 단위인데요. 여기서 인간을 상당히 이제 이상주의적으로 봤어요. 인간은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좋은 세계를 만들 수 있고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생각만 좀 바꾸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아니야. 쟤도 좋은 점이 있어. 나하고 이렇게 서로 유무상통하고 교류 협력하면 나도 얻을 게 있어. 그래, 쟤하고 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마음만 바꾸면 얼마든지 악당하고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도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 제도가 악하면 인간이 그걸 좋은 제도로 만들면 되는 거지. 왜 싸우냐 이거지. 말하자면 구성주의는.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이론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현실주의에서는 국력이, 내셔널 파워가 가장 중요한 분석 단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가 유지의 기본이고, 말씀드린 대로 자국의 안전 보장과 국익 경쟁을 위해서 기본이 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힘. 그럼 이제 힘은 여러 가지 힘이 있겠죠. 그렇죠? 뭐 인구, 영토 이것도 힘이잖아요. 뭐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다 덩치 크잖아요.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 쪽수.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중국, 인도 뭐 이런 데죠. 브라질 뭐 쪽수 많은데. 그래서 세상에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더 커보겠다고 이제 엊그제 보니까 3명까지 나올 수 있도록, 옛날에는 1명밖에 안 됐는데 3명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야,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죠. 하여튼 인구가 많아야 돼요. 영토도 커야 되고, 경제력 커야죠. 당연히 돈 많은 나라, 부자 나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힘이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용변의 저주 있습니까? 뭐 오늘 뭐 대통령,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재용 씨 사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돈 없는 사람은 뭐 이 생각도 못할 일이죠. 10년 후, 20년 후 살아야지. 형을 받았으면 조금 살고 나와버린다. 돈이 있으니까 그게 힘입니다. 돈이 힘이죠.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이다 보면 난리야. 젊은 애들이 돈 있어야 된다.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아빠한테 계속 의존해야 되고, 나 그거 싫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말이지 떡떡거리고 살겠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 법석이에요. 우리나라만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코인에 이게 달려들어가지고 돈 벌겠다고 난리 법석이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는 그런 거 하면 다 죽이겠다, 그냥 감옥에다 치워넣겠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이 독재, 이 권위주의. 그래서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고 중국은 권위주의인데 독재주의인데 큰 두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독재가 나라를 더 잘 운영하느냐, 민주가 더 나라를 잘 운영하느냐 한번 겨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밀리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군사력. 물론 이제 경제력과 같이 합쳐져야 그것이 진짜 힘인데, 미국은 물론 경제력도 세지만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죠. 그래서 미국의 국방비는 다른 거의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항공모함이 11척이에요. 11척. 항공모함은 한 대가 다니는 거 아니죠? 어쨌죠? 항공모함이 있고 또 그 옆에 뭐가 붙어요? 전함, 구축함, 호위함, 그 다음에 잠수함.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모든 전단이 움직이거든요. 이 전단이 움직이면 한번 이 전단이 출동하면은 모든 그 관련된 항공모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기에 전력들이 한번 시동을 빵 걸면 돈이 얼마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갈까요? 1억 달러가 들어간답니다. 1억 달러. 시동을 한번 빵 걸면. 우리 11척 항공모함 주어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한 척도 운영하기 힘듭니다. 이런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 치는 거고, 지금이야 그렇게 않지만 옛날 18, 19, 20세기까지만 해도 한포 외교라는 게 있었죠. 우리 다 개항할 때 뭐가 왔죠? 일본 개항할 때, 한국 개항할 때 뭐가 나타났어요? 그 함이 나타나가지고 한포를 장차관 딱 들이대고 개방해라, 개항해라, 안 그러면 쏜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강압 외교죠. 그게 뭐 지금도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는 않지만 지금도 이 군사력으로 세계를 좌우하는, 떵떵거리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죠. 말하자면 막 침공하잖아요.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침공하지, 중국 옛날에 베트남 침공하지, 미국, 아프간뿐만 아니라 뭐 이라크 쳐들어가지. 말하자면 그냥 손본다 이거지, 빵 한데. 이런 이제 군사력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스트래티지인데, 전략인데, 이건 이제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돈 많고 무기 많으면 뭐합니까? 그 운용하는 최고 리더가 잘해야죠. 그래서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수립해서 잘 운용하는 능력이죠. 전략의 운용 능력이에요.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플랜입니다. 구상. 큰 구상이고, 전술은 뭐예요? 큰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이제 어떤 방법이죠. 그러니까 대전략이 있어야 돼, 모든 국가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옛날부터 그냥 쪼글탕 해가지고 대륙 세력, 해양 세력부터 눌림을 당해가지고 대전략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이게 몰라, 잘. 뭐가 대전략인지. 계속 강대국 논리에 따라만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는 중국에 거기에 뭐 매여 있으면 되니까 안보 유지하고 잘 그냥 섬기고 사대하고 조공 바치고 그러면 이제 안보 유지해 줬으니까 뭐 대전략 세울 필요가 없죠. 지금은 이제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뭐 대전략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죄송합니다만은 미국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고.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벗어나 있는 국가가 이제 완전한 자주국가는 아니지만 이 북한이나 뭐 이스라엘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주국가는 없어요, 사실. 미국도 완전한 자주국가가 아닙니다. 다 상호 의존을 통해서 안보를 유지하고 경제력을 유지하는 거지.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아우타리키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우타리키는 두 가지인데 절대적 아우타리키가 있고 상대적 아우타리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일전도 거래하지 않고 나 혼자 산다. 그것이 뭐예요? 절대적 자력경쟁인 거예요. 나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너한테 뭐 풀죽 하나 얻어먹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사는 게 이제 절대적 아우타리키고,
아우타리키는 아우타리키인데 필요하면 조금씩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얻어먹는 그게 이제 상대적인 건데 쭉 북한은 상대적 아우타리키를 해 왔는데 지금 워낙 제재가 심하니까 중국으로부터까지 지금 외면받고 있으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선포했죠. 고난의 행군이 뭡니까? 고난의 행군. 말 그대로 초급 목표하면서 굶어 죽으면서 가는 거예요. 행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95년부터 98년까지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약 한 뭐 많게는 400만 명, 적게는 4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굳이 자기들이 버텨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도. 따라서 앞으로도 남 도움 받기 싫다는 거예요. 도움 안 받겠다. 도움 안 받고 주체 종교. 여러분 신앙촌 아세요? 신앙촌? 박대선 장로. 이제 그런 공동체 거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생산, 소비, 교육, 이를테면 모든 것을 자체 역량으로 그렇게 생산해서 살아가는 이런 이제 소위 주체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도움 받지 않고.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을 선포했다는 것은 몇십만 명 굶어 죽을 각오로 하겠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죠, 이게. 이거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그렇죠. 일본 군국주의. 절대 항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오지마, 오키나와, 과달카날, 이런 데서 뭐, 항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억세했어요.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죠, 미국이. 근데 어떻든 북한은 지금 그렇게 살겠다고 이제 하는 건데, 어떻든 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사기가 있죠. 윌인데 의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능력과 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능력과 맞아요. 능력과 의지인데 능력은 이 안에 앞에 있는 것들이 능력이에요. capability예요. 그러면 능력만 있으면 되느냐?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는 뭐냐면 물론 이 will to power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통합력, 그 다음에 뭐 투쟁심, 투쟁력, 단결력, 감투정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신적인 이제 측면이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등치가 좋고 그래도 누구든지 대적해라. 내가 싸워서 이길 자신 있다고 하는 강력한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가 저하된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등치 큰 뭐 슈퍼 헤비급과 라이트급이 싸워가지고 라이트급이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였죠? 세계사적으로 언제 근세에 들어서 베트남. 그렇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져요.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를테면 말 그대로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건데 베트남이 이겼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이제 풍요롭고 그렇기 때문에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우리가 싸우냐는 거지. 자기 보지도 듣도 보지 듣보잡한테 우리의 생명을 가서 바치냐? 가기는 가지만 되게 이제 돈 있는 사람 다 돈 뺏어서 빠져버리고 그런 힘없는 사람들은 다 가서 이제 싸웠어요.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도대체 없는 거야. 내가 왜 싸우는 거야? 내가 왜 이것을 싸우는 거지? 이런 이제 상태가 되면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제 뭐 책도 많고 뭐 연구도 많지만 이제 맥나마라 당시 미 국방장관이 얘기한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릇된 곳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싸워가지고 졌다. 그래가지고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국의 전략 전술이 다 바뀝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격전. 그러니까 서양 영화 보면 알겠지만 거기는 무슨 게릴라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기서 일개사단 총 들고 가잖아. 그럼 이쪽도 부대 일개사단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찌르고 싸워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중과부적이면 항복하면 끝나는 거거든. 대체로 그런 싸움이 나폴레옹 전쟁도 그렇고 다 독립전쟁도 그렇고. 근데 게릴라전은 뭡니까?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난데없이 역습을 해가지고 막 치받으니까
거의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 역사 또는 서양 역사에서 보지 못한 전쟁이거든요. 예, 그건 보구엔 지압 장군, 여러분 아시죠? 베트남의 영웅 보응엔 지압 장군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보구엔 지압 장군이 한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또는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는 시기에 절대로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저놈들이 분명히 이번에 아마 주말을 맞이해서 우리를 기습할 거야. 아마 그것도 정문으로 오지 않고 이를테면 뭐 후문으로 올 거야. 그래서 딱 방비를 하고 있으면 절대 거기 그 시간에 거기로 안 가. 베트남군은 허를 찌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이제 중동전 4차 중동전을 통해서 아랍군을 다 이제 물리칩니다만은 뭐 대단한 나라죠. 하여튼 이거 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의지는 어떤가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군사력은 뭐 너무 중요하니까 뭐 다시 넘어가고,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죠. 군사력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도 중요하죠. 뭐 비행기, 탱크, 뭐 장갑차, 소총, 뭐 그냥 한 2km 전방에서 맞출 수 있는 소총이 있으면 유리하죠. 그러나 이제 그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무기는 뭐예요? 핵무기죠. 핵무기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 국력을 좌우해버리는 이런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핵무기는 이제 절대무기라고 합니다. 절대무기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결정적 무기라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전쟁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태평양 전쟁을 미국이 그렇게 끝낸 거 아닙니까? 이게 절대무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절대로 사실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미국이 두 방 쏜 것은 그때는 뭐 아무도 핵무기 갖고 있지 않고 미국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를 이제 썼는데, 핵무기를 왜 썼느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그 일본이 패망 직전에 있었거든요. 다 오키나와부터 다 빼고 본토는 뭐 완전히 융단 폭격, 카페트 바밍으로 동경이고 뭐고 뭐 박살 나가지고 도저히 이럴 수 없는데 핵포탄을 써요. 그런데 일본은 이미 8월 한 초부터 자고한 항복 의사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제 8월 6일과 8월 9일이죠. 두 군데 이제 원자폭탄을 쓰는데, 일설에 가면 일본이 거의 원자폭탄을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었대요. 그대로 만약에 빨리 저걸 정말 하루라도 빨리 없애지 않으면 원자폭탄 개발해서 미국을 공격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미스테리입니다. 왜 트루만이 썼나? 물론 이제 트루만의 뭐 얘기는 만약 지상전을 더 하면 수십만 명의 미군이 또 죽는다. 이제 본토에 완전히 육군이 들어가서 싸우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썼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소련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 영국, 프랑스, 중국, 그 뒤로 가면 이제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다 이제 만든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핵무기를 못 써요. 특히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뭐 조금 갖고 있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예를 들면 이런 이제 핵 보유 국가끼리는 전쟁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억지 이론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디터런스 티어리인데요. 이게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은 몇 개를 갖고 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끼리는 전쟁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후반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미리 좀 말씀드리면, 북한 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북한이 과연 핵을 보유하려고 만들었느냐, 아니면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을 애초에 그냥 보유하려고, 갖고 있으려고, 핵무기라고 하면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든 거냐, 아니면
핵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미국을 끌어들이고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젠가는 버릴 카드로 핵무기를 만들어내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대부분은 협상력이라고 그러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협상력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나중에 또 이 얘기. 저는 보유형이다 처음부터.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뭐냐 그냥 흐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또 말씀드리면 북한은 강의한 혹시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그 후반부에 있습니다만은 한국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얻은 교훈이 뭐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한국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북한에 대한 인식은 뭐예요?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 레드 콤플렉스라고 그러죠. 빨갱이 콤플렉스. 빨갱이는 무섭다. 아주 지독한 놈들이고 무섭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네? 빨갱이 그러면 무섭다. 무슨? 없어요? 여러분들? 최소한 50대? 40대까지도 빨갱이 콤플렉스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은 콤플렉스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3대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예? 제일 이제 큰 게 뭐냐면 빨갱이 콤플렉스예요. 빨갱이는 무섭다. 예.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코베기들, 백인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요. 우리는 적고 가난하고 못 살고 무식하고 맨날 코베기들이 도움받고 그래서 코베기만 보면 어쩐지 작아져. 친절하게 해주고 싶고 그저 어떻게 다가가서 좀 영어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콤플렉스가 심하죠. 예. 그 다음에 가난 콤플렉스가 있죠. 가난. 우리는 특히 지금도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계 경제 한 10대 대국이고 군사력은 6위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대국이 지금도 가난하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고 여러분 부모 세대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거 거의 난 없다고 봐요. 이 콤플렉스 없어요. 빨갱이, 저것들 가난뱅이 새끼들 뭐가 무서워? 뭐 그런 거. 근데 코쟁이들에 대한 이거 없어요. 얘들도 다 키 크고 덩치 크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요즘 지하철 너도 한번 보세요. 지하철. 이렇게 크잖아요. 젊은 애들. 덩치도 좋고 말이죠. 안 눌려요. 코쟁이들한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최소한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냉장고가 있었고 냉장고 문 열면 우유가 있었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어렸을 때 클 때 무슨 냉장고 돼. 잘해봐야 어느 한 70년대 정도 됐을 때 아이스박스라는 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수박 담가놓고 뭐 참외 담가놓고 그거 먹었잖아. 근데 80년대가 되면서 얘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무슨 그러니까 이 애들은 콤플렉스가 없는데 어떻든 일정한 나이 이상 사람들은 콤플렉스가 심해. 콤플렉스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고 북한은 3대 콤플렉스가 있어요. 뭐예요? 첫째는 핵무기에 대한 공포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있을까? 북한은?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일본이 핵무기로 망하는 걸 봤는데 6.25 사변 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6.25 사변이 없네. 막 그런 뭐 엉뚱한 일이 빵 터진다든가 뭐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지면 이런 사변이 없네요. 하여튼 핵무기를 쓰려고 그랬어요. 미국이. 1950년 11월에 이렇게 중공군이 참전을 하자 트루만이 워싱턴에서 회견을 하고 필요하면 핵무기를 쓴다. 이런 얘기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가다가 기가 올려가지고 1951년 한 2, 3월 되면 메가다가 한 20개 정도만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한반도와 만주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겠다. 그런데 이제 트루만이 이제 깜짝 놀라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냐 마냐만 논쟁이 계속 벌어졌어요. 만약에 이제 쓰면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 그때 당시에는 이미 이제 소련이 그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이건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제 그 뒤에 또 마찬가지 트루만이 죽고 아이젠하워가 나타났을 때도 또 핵무기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아이젠하워가 또 해요. 그래서 한 4-5차례 핵무기 사용 검토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다
그때 당시에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제 시커먼 거야. 핵무기를 있으면, 정말 핵무기로 미국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다 죽는데, 완전히. 근데 다행히 이제 어쨌든 미국이 안 썼고, 전쟁 끝난 다음에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김일성의 관심은 핵무기 개발하는 거예요. 핵무기. 다음 전쟁은 핵전쟁이다. 분명히 미국은 다음 전쟁 때는 핵무기로 공격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할 수 없기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더군다나 1958년부터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술핵이. 말이 전술핵이지, 그러니까 국제정치에서 전략핵과 전술핵이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전략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 쏘면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걸 이제 전략핵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정도 판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희생을 낼 수 있는 게 전술핵이에요. 그러니까 뭐 핵 배낭이라든가 핵 포탄 이런 것에 이제 몇천 명을 죽인다든가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이제 전술핵인데,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쓰는 순간 그건 정말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예. 어쨌든 전술핵이 배치되고 그러니까 더 이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데, 물론 뭐 다행히 당시에 뭐 러시아나 또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핵 개발했지만 1차 핵무기 기술은 전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사실은 핵을 개발한 게 아니라 자체 힘으로 핵을 개발하죠. 예. 어쨌든 핵무기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둘째는 뭐예요? 공중폭격이에요. 공중폭격. 예?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이 태평양전 때 일본에 대해서 이런 초토화 작전을 했거든요. 공중폭격 네이팜탄으로 통해서. 베트남전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베트남에서 실패했죠. 일본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원자탄을 썼으니까 그랬지만 하여튼 전부 공중폭격에 초토화시키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완전 다 괴멸됩니다. 공중폭격에 의해서. B-29. 예. 그래서 이제 카펫 바밍이라는 게 뭐죠? 카페트 바밍이라는 게, 카페트 공격이라는 게 다른 게, 카페트를 공격한다는 게 아니고 포탄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땅이 포탄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흙이 돋아나가지고 푹석푹석 하는 거예요. 카페트처럼 걸어다니면 푹석푹석 할 정도로 포탄을 많이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페트 바밍이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제 평양에 돌아와가지고 휴전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벽돌 한 장 포개진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폭격을 맞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서지지 않은 건물도 간간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사실은 아닌데 이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럴 정도로 어쨌다는 거예요. 미국이 융단 폭격을 해봤다. 융단 폭격을. 예. 그래서 공중 폭격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요.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도 한미합동 군사훈련 해가지고 미국에서 뭐 F-111부터 시작해서 B-1B 뭐 온갖 전략자산이 날라오잖아요. 항공모함 뭐 트라이던트 잠수함 이런 완전히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략자산이 날라오면은 전부 지하로 숨습니다. 공중 폭격. 그래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왜 쟤들이 그러니? 뭐 우리 훈련하는 건데 자기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북쪽에서 생각할 때는 뭐예요? 훈련하다가 바로 어떻게? 예? 야, 훈련 막 하다가 바로 그럼 못 믿으니까. 나 훈련이야, 훈련. 그런데 방심할 때 들어가고 그냥 훅 꿀을 뭐 급소로 한 대 차버리면 망해버리는 거거든. 김정은이를 갑자기 뭐 죽여버린다든가. 김정은이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미국 실력으로. 예? 드론으로 그냥 가서 알카에다든 뭐든 그냥 다 죽이잖아. 드론으로. 예? 아니 뭐 영화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예. 여러분들 미국 영화 보면 예? 방공사람 북미 방공사람에서 자목 리모트 컨트롤 해가지고 죽이잖아요. 안 봤어요? 그게 실제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멘의 알카에다 이제 지도부가 예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걸 미국이 드론 무인 폭격기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렸다니까.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뭐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라크 뭐 이런 거.
김정은이를 정말 죽여야 되겠다. 미국이. 이제 아까 전면제를 각오하고 죽여야겠다.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북한은. 미국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중폭격을 정말 무서워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세 번째는 삐라. 6.25 때 미국이 삐라를 약 25억 장을 뿌렸어요. 아까처럼 공중폭격 약 65만 톤을 퍼붓다는 거거든요. 근데 태평양 전쟁에서 전부 쓴 게 뭐 50만 톤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퍼버린 거죠. 내가 이제 삐라는 25억 장을 뿌렸는데 온 산천이 그냥 삐라야. 거기는 뭐예요? 그 내용은 이 삐라를 갖고 귀순하면 살려준다는 거거든요. 선무공작이거든요. 삐라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 속아가지고 투항했죠. 인민군도 투항하고 물론. 그러니까 삐라 그러면 또 아주 경악을 해요. 삐라. 이건 우리를 죽이는 거고, 우리 인민을 교란시키는 거고, 인민을 교란시켜서 체제를 흔드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그게 대수냐. 삐라 좀 몇 장 뿌리는데, 이렇게 저렇게 난리를 치고 막, 삐라 뿌린다고 막, 그러냐. 근데 이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그래서 최소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북미 간의 해법이 생기지 않으면 핵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남북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한반도 평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 그러니까 핵 문제, 그 다음에 한미합동 군사훈련 문제, 그 다음에 대북 이제 삐라지만 좀 더 크게 보면 뭐예요? 심리전, 대북 심리전 방송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휴전선에도 막 하고, 휴전선에서 막, 젊은 여성이 있어서 좀 이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멋있는 여성들이 막 춤추고 막 하는 걸 막 대형 전광판에다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다 뭐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노래 랩에 틀어주고 이런 전광판에다가 좀 멋진 저 아이돌 하면 인민군들이 또 이게 또 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맨날 강조한 게 뭐예요? 지금 틈만 있으면 강조한 게 뭐예요? 사상남. 젊은 애들이 요즘 완전히 다 이게 썩었다 이거야 지금. 자본주의 물결에 얘들이 우리 미래 세대인데 얘들이 지금 비사회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이게 못다 사먹겠냐? 이 사상 단속이라는 거 연일 사상. 그래서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 개방 안 해. 나 미국과 뭐 관계 개선하고 뭐 제재 나 싫어. 아까 이제 아우타르키 얘기했잖아. 우리끼리 살기. 뭐 어쩐다고 뭐 남한 관광객 받아들이고 우리 엄청 갔거든 관광객. 평양도 수없이 가고, 그렇잖아요. 가서 막 흐트렸잖아. 전부 물 다 흐렸어. 물 다 흐려놓은 거야. 고려 호텔 지하 가면은 멋진 바 있어요. 지하 맥주바. 거기 가면 이제 여자 지배인이 이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과 나온 여자야. 그래 이제 한국 사람들 특기가 뭐죠? 이거 하고 또 뭐요? 이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기가 뭐냐면 뭐야 이거? 이거 뭐요? 기분 좋으면 기마이 일본 말인가? 그 말 쓰면 안 되겠네. 기분 쫙 내가지고 $100, $200 쫙쫙 뿌리거든. 돈 무지하게 벌어요 거기 지하 고려호텔 지하 지배인.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당신 이제 처음부터 물으면 안 되니까 몇 번 가서 이제 조금 친해진 다음에 아이고 당신 이 돈 많이 벌라고 뭐 어디다 쓰냐 그랬더니 선생 뭐 그런 거 마시라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 과외시킵니다.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 얘기야. 우리 애 과외시킵니다. 뭐 과외시켜 뭘 종합대 보내야 돼요. 거기도 부모들이 다 관심이 뭐예요? 서울대 보내는 거야. 스카이 캐슬이야 거기도. 왜 이제 좋은 대학 나와서 당 간부 되고 외화벌이 상사 또 들어가서 그래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 부모들은 비슷해요. 어디 가나.
이제 이념 문제가 나오면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지지. 근데 이제 가정 얘기 뭐 애들 얘기 뭐 부부 얘기 뭐 이런 게 있잖아. 고부간의 문제 뭐 이런 거 하면 막 신났어. 똑같아. 예. 이게 글쎄 빨리 이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벗어지면서 남북간이 서로 얘기하는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이 그때 뭐 얘기할 거 많은데 넘어갑시다. 이제 그건 또 주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적인 이제 의미는 핵 보유국과 비핵 보유국과 군사력 차이가 뭐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핵 억지 이론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핵을 가짐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예방한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핵을 가지려고 그러죠. 다 웬만한 핵무기를 가지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여기도 써졌지만 어떤 미친 지도자가 이판사판으로 공격은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비관론과 낙관론이 있어요. 핵 확산에 대해서 야, 핵 확산 시키자. 뭐 이렇게 제재를 하냐? 왜냐하면 핵을 예를 들면 모두가 다 핵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그럼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는 거야. 예? 핵을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싸움이 돼야 안 돼? 아니 최소한 재래식 전쟁은 말고 핵 전쟁은 안 일어난다는 거야. 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낙관론. 이게 이제 왈츠라는 사람인데, 예. 핵을 다 갖고 있도록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오히려 핵전쟁 안 일어난다. 그렇게 보는 거고. 여기 그 위에는 뭐예요? 비관론은 뭐예요? 예? 핵 확산이 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핵을 통제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깡패, 뭐 예를 들면 조폭, 이러한 핵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능력이 없는 애가 갖고 있으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인종주의적이에요,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대체로 못 사는 나라, 예를 들면은 뭐 동양, 뭐 흑인, 이런 나라들에게 핵을 갖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걔들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또 화가 나면 한 번 질러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는 거지. 그래서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NPT를 만들고 핵 확산 금지 조약 만들어서 핵을 확산하지 못하도록 하자. 예. 수평적으로. 외부로 막 흘러들어가고, 막 테러리스트에 가고, 여기에 포함된 게 이제 북한도 포함되는 거예요. 북한도 저것들이 테러리스트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못 갖게 하는 건데, 대세는 이제 이거죠. 핵을 확산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대세고,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강대국 논리죠. 핵을 갖고 있는 나라, 정식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 5개, 비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 이제 북한까지 하면 4개입니다. 그는 3개. 이런 나라들만 가지고 있어야지 더 이상 확산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제 핵무장을 왜 하느냐. 여러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 이론이 있는데, 뭐 이제 다음에 하는 얘기하고 조금 이제 중복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보시면 이제 안보 모델이 있습니다. 뭐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안보 모델이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 모델인데, 이걸 이제 핵을 꼭 만들어서 쓰겠다는 게 아니라 핵을 개발함으로써 리더의 그 리더십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야, 배짱이 있다. 우리 지도자, 와우, 이걸 만들었어.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미국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핵 개발한 나라들 있잖아. 이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다 추앙을 받아요. 박정희도 그거 만들어 했잖아요. 핵. 지금도 아마 우리가 북한 핵에 대응해서 우리도 핵을 만듭시다 막 하고 실제로 또 핵을 만들면 인기 그냥 팍 올라가요. 짱이야. 핵 가지고 우리 핵이 있어요. 우리도 핵 국가야. 야, 나도 우리 집 벤치 있어. 임마. 깔지 마. 깔지 마. 뭐 그러죠. 깔지 마.
뭐 나도 핵 있어. 이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규범 모델은 이제 뭐야? 국가의 위신, 체면. 쟤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 같은 영국 다 마찬가지예요. 쟤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영 제국이 안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 이 위신의 문제지, 프레스티지 문제인데. 예? 미국이 핵우산 제공해주고 유사시에는 도와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미국 도움 받고 안보를 꼭 지켜야 돼? 우리도 가져야 돼. 다 가져. 예. 독일도 갖고 싶은데 워낙 얘들은 이제 전쟁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넌 인마 가만히 있어. 이 자식아. 무슨 핵을. 군대도 그냥 이만큼 있어요. 독일군은. 그 복무기간도 9개월인가 그래. 예? 예. 독일은 완전히 죽여버려. 유럽에서. 예. 무시무시한 나라야 독일이.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다니. 그러고도 저렇게 가장 유럽에서 잘 살고, 유럽 없으면 또 EU가 망해요. 이제 독일이 없으면. 독일이 다 도와줘. 예? 그리스 흥망진창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라틴계, 그냥, 소크라테스 플라톤 팔아갖고 먹고 사는 나라 아니야, 거기.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냐? 독일이 다 도와줘. 왜? 우리 문명의 발상지야. 서양 문명의 발상지. 저게 없으면 우리가 없어. 우리 존재 이유가 없는 거야. 쟤들 살려야 돼. 얘들은 40 내지 50%가 공무원이야. 그리스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리스 한번 가보세요. 그리스 한번 가보시라고. 얘들 노는 건 정말 기가 막혀요. 그게 그 얘기하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핵무장 목적, 복합적 요인 목적인데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 국제정치적 목적, 이게 다 한번 읽어보세요. 국내정치.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정권의 정당성 확대를 위해서 핵무기를 또 개발합니다. 물론 아까 이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수령님이 세상에 미제를 물리칠 수 있는 핵을 개발했다. 이게 이제 김일성 시대부터 꿈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거의 완성을 한 거죠, 김정은이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이제 나오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또 다르게 얘기하는데 저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완전한 의미에서 체제 안전 보장이 되지 않는 한은. 근데 완전한 의미에서 체제 안전 보장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역사적으로 수많은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 평화 협정 이런 것들이 맺어졌는데 지켜진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휴전 협정 있잖아요. 휴전 협정이 영어로는 협정이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트리티입니다. 트리티. 조약이에요. 근데 잘 안 지켜지잖아. 휴전 협정이 다 뺀달 도발하고 원래 군사 연습 안 하기로 돼 있거든. 휴전 협정에. 그거 다 하지 않아요, 그거. 응? 그리고 DMZ 내 무장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다 GOP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뭔가 이게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북미 간에 싸우지 않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저 뒤쪽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자, 아까 5개 정식 핵보유국 말고 3개가 있다는데 어디라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근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핵이 문제라고 한 보도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인도 핵 폐기해라, 이스라엘 핵 폐기해라, 파키스탄 핵 폐기해라 그런 얘기 없어요. 왜? 미국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내로 남불. 이게 핵 문제야말로 굉장히 정치화된 주제입니다. 정치화된. 내 편이 가지면 괜찮고 남이 가지면 그 나쁜 거예요. 저 새끼 죽여야 돼. 그러니까 방법은 북한과 미국이 친구가 되어버리면은 북한이 굳이 미국을 침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하여튼 뭐 그런 거 동안 이제 물론 평화협정, 평화체제와 관련된 겁니다만은 친구가 돼버리면은 미국이 걱정할 것이 없지. 근데 과연 북한이 미국과 친구가 되려고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중국이고 내려쳐버리고 자주도 그냥 팽개치고 어떻게 미국과 이제 우리식으로 밴드웨고닝을 한다. 편승을 한다. 미국에 편승해서 우리는 안보를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 뭐 되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에 버금가는 대체제, 예? 핵무기를 통해서 안보를 유지하고 있는데 핵무기만큼 그렇게 아주 강력한 안전보장 체제를 마련해 주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쉽냐 이거죠. 이게 종전선언도 안 되고 있고 뭐 평화협정은 뭐 지금 언제 뭐 될지도 모르고 북미 관계 개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뭘 믿고 핵을 포기하냐 이거예요. 근데 미국과 북한은 불신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또 뭐예요? 북한에게 쟤들 살려주면 분명히 뒤통수 친다. 쟤들 도와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뒤통수 친다고 생각하고 특히 핵 문제에 관한은 쟤들을 뭐 핵 폐기했다고 그러는데 다 숨겨놓고 땅굴에다 숨겨놓고 지하에다 숨겨놓고 다 우리 핵 폐기했다 그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 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서 사찰을 하겠다는 거야. 미국의 입장은. 야, 너 그 안방문 열어봐. 장롱 열어봐. 뭐 지하 뭐 있네. 그 쌀창고가 있는 거 그거 열어. 지붕 다락방 열어봐. 다 보고 없네. 그때 완전한 비핵화야. 그때가. 미국식 완전한 비핵화는 자기들이 다 들어가서 모든 방안을 다 보고 핵이 없다. 그러면 이제 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핵이 있다 없다는 누가 판단하냐? 미국이 판단하는 거야.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처럼 그래 이제부터 너 친구야. 그래 핵이 있어도 나를 쏘는 건 아니지. 예. 확실하지? 형님 믿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면 너 중국하고 어떻게 할 거야? 중국 떼놈들 우리 수천 년 동안 괴롭혔어요. 앞으로 좀 상종을 안 할게요. 저놈들하고는 떼놈들하고는. 이 북중 관계는 복잡합니다. 우리 엄청 당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북한은 더 당했어요. 자, 우리가 남북한으로 갈라졌잖아요. 그 남한은 누구로부터 많이 지금 당했어. 남한은. 아래쪽에 있잖아. 조그만한 애들, 외구. 걔들이 막 삼남을 다 해도 고려가 왜 멸망했게? 이 외구 때문에 멸망했, 너무 전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경제가 파탄난 거야. 조선 초기까지도 엄청나게 막 쳐들어왔잖아. 외구들이. 그러니까 막 태조 이성계부터 뭐 태종 뭐 이놈들 때문에 그냥 걸치려고요. 근데 북은 국까지는 외국 안 가고 어디? 중국이 위쪽인데 윗동네 애들이 내려와서 괴롭혀가지고 걔들 그 역사학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뭣도 있지만 36년 동안 우리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것이 굉장히 반감이 세요. 저놈들 못 믿는다. 언제 우리를 또 옛날처럼 쥐어짜갖고 세상에 그 원세계죠 위안스카이 얘가 23살부터 27살까지 애숭이 피도 안 마는 애가 우리를 그냥 박살냈잖아요. 대한제국부터 구한말 대한 원세계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을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김일성이도 믿지 말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중국 빨치산 운동할 때 저기 중국 애들은 죽을 뻔했잖아. 무슨 사건이야 그게? 응? 그러니까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일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김일성이를 죽이려고 하는 주보중이가 이제 살려준 건데.
그때부터 떼놈들을 안 믿는 거야, 김일성이. 그걸 전수했어, 김정일한테. 야, 중국 믿으면 안 돼. 알지? 그러니까 김정일도 안 믿어. 김정일이 또 정은이한테 얘기한 거야. 정은이, 너 죽어도 쟤들 믿으면 안 돼. 쟤들하고 연계 있는 거 싹 죽여. 알았어? 장성택이 알지? 제 새끼 저거. 이상한 놈. 죽여. 그러니까 중국, 나는 그래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떨어 나올 수도 있다고 봐. 미국이 잘만 하면, 잘 꼬드겨가지고, 꼬실레이제이션 해가지고 싹 빼내면 되는데, 미국 애들은 또 북한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북한을 이용해서 중국 견제하고, 러시아 견제하고, 한국 견제하고, 한국의 무기 이제 무지하게 팔아먹어야 돼. 연간 4조 내지 5조씩 팔아먹어야 되고, 일본을 또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슨 패? 화투에 꽃놀이 패. 그러니까 그걸 미국 애들이 놓치질 않지. 왜냐하면 이 강대국 논리는요, 강대국의 국제정치라고 하는 거, 현실주의 국제정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저놈들은 아니 세상에 독일, 프랑스, 영국 뭐 수상 얘들을 다 또 감청하잖아. 자기 편인데, 자기 편인데, 그냥 수시로 감청해요. 이 새끼들 딴만 먹고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런 나라에 미국은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 중국이 미국을 그렇게 쉽게 나는 따라잡으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미국을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의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시무시하다니까요, 그게. 그 100년 후에 뭐 중국이 그거 따라잡는다? 좀 허접하잖아, 중국은 좀. 뭔가 뭐 가짜가 많고, 난 뭐 중국이 뭐 엄청난 최첨단 뭐 전투기 만들었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나 가다가 보면 떨어질 것 같아, 그 가짜. 짝퉁. 짝퉁을 납품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하여튼 미국은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제 북한에게 뭐 좀 주려고 그러면 미 재무부 애들이 전화를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재무부 영사들. 그리고 또 본부에서 또 증원병력이 이제 오죠. 그래가지고 다 전화해요. 삼성, LG, SK, 은행마다 다 전화하고, 니네들 우리 몰래 1원이라도 주면 너희들 1조 배상 받을 줄 알아? 너 망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싶지 않아서도 못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하려면은 기업하고 거래를 해야 되고 은행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에서 우리은행이 나가 있었잖아요. 임금 송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행이 다 끼워야 돼요, 지금은. 근데 아무 은행도, 아무 회사도, 기업도 북한과 뭐 하겠다는데 나선 사람이 없어. 왜? 재무부 애들이 그냥 약을 먹여놨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체계적이고 무시무시. 저도 이제 화가 날 때는, 개성공단 좀 터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이승만식으로 방공포로 석방하듯이 빵! 개성공단 트면은, 미국이 그냥 빰 한 대 때리고 말지, 우리를 버리겠어. 우리 못 버려. 나 못 버립니다, 사실. 미국이 우리 못 버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전략적 자산이에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에서. 적은 나라도 아니고, 끼인 국가이긴 하지만 중견국은 된단 말이지. 그렇기는 하지만, 야금야금 경제적으로 죽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하니 그러지만, 북한 입장에서만 보면은, 북한 주민들은 6.25를 북침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북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시 미국이 재침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있어요. 그걸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재생산시키고 하는 면도 없잖아, 있고. 모든 것은 미국의 책임인 거고, 수령 책임은 없습니다. 수령 책임은 없는 거예요. 미국 책임인 거지.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근데 핵을 개발해서 미국으로부터 재침을 이제 막을 수 있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뭐 자신감 내지는 안심, 뭐 이런 것이 좀 있는 거예요. 외교적으로는 이제
소위 이제 전략적 지위라고 북한은 표현을 합니다. 자기들의 전략적 지위가 미국하고 동등하게 올라갔다. 핵을 보유함으로써. 그래서 앞으로는 동등하게, 대등하게 회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등 효과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가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래식 무기 개발은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재래식 무기는. 근데 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비용 고효율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 핵 만들 때 막 몇억 달러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북한은 우라늄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되게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 이걸 하나 만드는데 1,000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한 5, 60kg? 뭐 이런 정도는 인건비일 거예요, 이게. 원재료 이거 뭐 몇 푼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내가 깜짝 놀란 게 커피 여러분 한 잔에 한 잔 만드는데 몇 그램 1g인가 2g 들었는데 그것이 30원인가 40원인가 그러는데 그 윤 선생님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서 5,000원 먹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커피 원가는 30원인가 그런데 나머지는 뭐겠어 다? 다 무슨 유통 인건비 무슨 뭐예요 거기 그 임대료 이런 거야 내가 말하자면. 근데 북한은 무기 만드는데 그런 게 없어. 군더더기가. 에?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핵폭탄 하나 만드는데 이제 말하자면 얼마 든지 난 잘 모르겠어.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100만 불이 든다 이를테면 미국에서. 그러면 북한에서는 10,000불도 안 들어. 그렇잖아요. 자,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할 때 좀 해야 되겠지만, 저는 정치 종교학적으로 북한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완전 종교 집단입니다. 유사 종교 집단. 있죠? 예. 근데 일반 이제 우리 정식 기독교나 그런 것은 그렇지 않지만 벌써 천주교만 해도 사제들이 봉급 얼마 받아요? 대충.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 사제분들 계세요, 혹시? 100만 원 미만이에요, 거의. 그 수녀님들 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만 받고 사제는 그럽니다. 사제들은. 그러면 예를 들면 통일교 같은 경우에 있잖아. 간부들 얼마 받을 것 같아요? 통일교. 최소 비용만 받습니다. 우리 개신교 큰 교회는 사례비가 엄청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신앙촌이나 통일교 정도로 보면 돼요. 이해가 빨라 그래야. 예. 거기는 모두 군신 관계입니다. 관료가 아니고. 예? 관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우리 국가의 관료가 아니고 저기는 전부 사제거든요. 군신 관계. 그 때문에 무슨 보험급이 많고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대우해주고 죽자사 일하는 겁니다. 그게 문화가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기 때문에. 신앙심이. 여러분들 유럽 가면 엄청나게 많은 성당 있잖아요. 바티칸 성당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 유럽 관광 그러면 두 가지밖에 안 보여. 뭐 보죠? 가면? 그러니까 이제 바티칸 포함해서 성당 보고 또 하나. 물론 미술관, 박물관도 보지만 성 봐야 성. 캐스. 이게 이거야. 그러면 그런 어마어마한 성 건설하고 어마어마한 성당 건설하고 이런 게 돈을 많이 주서 그렇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건설했을까? 안 그럽니다. 종교심이에요, 다 이게. 신앙심. 이해 가시죠? 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기 마찬가지예요. 일단 신앙심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 같은 공무원 개념이 아니에요. 자꾸 북한의 관료들을 우리 공무원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저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라고 하면 파는 거예요. 오늘 밤새네. 평양시 5만 호 아파트 건설을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시면 군대가 또 자꾸 생각나죠. 예. 군대가 또 생각나죠. 저기 군사모함이다 또, 저기. 굳이 또 얘기하면. 파라면 파는 거지. 말이 손으로 파든 뭘 파든 파는 거야. 그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밑에 뭐 쭉 있습니다만은 그건 넘어가고 이거 이제 제가 이거 이제 발견해서 쓴 건데 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구소련, 중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핵무기 개발한 나라들은 그 이후에 경제가 다 발전했대. 그 이상한 일이에요. 그 통계 다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해놓은 거예요. 뭐 여기서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경제학자들이 해놓은 게 있어요. 핵 개발 이후, 핵실험한 이후 경제 추이를 이렇게 내놨는데 다 경제 발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동동 효과가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미국과는 군축회담을 하자고 그럴 겁니다. 북한이 군축회담, 핵 군축회담. 네. 지금 북한이 뭐 거의 그런 수준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 군축회담으로. 네. 그다음에 전략적주의 아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제 군사적 주도권을 획득을 했죠.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죠? 남한에 대해서 너희들은 당신들은 우리하고 이제 군사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나라야. 깔지 마. 에? 뭐 깔고 있어. 우리하고는 적수가 안 되는데 이렇게. 와 진짜.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한국과 일본은 핵 보유 유혹을 느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데 미국이 강력히 틀어지고 있는 한은 뭐 저런 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 남한 핵이나 미국, 일본 핵은. 그다음에 이제 그 약소국들이 핵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혹을 또 북한이 핵 개발하면서 느낄 수 있는데 미국이 힘이 이제 그만큼 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예, 뭐라고 해도 미국이 경제 제재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핵 개발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요즘 1대1로를 통해서 세계적인 차원의 자기 국가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중국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1대1로 해가지고 동남아부터 심지어 유럽까지 다 지금 돈을 막 빌려줬거든요. 예, 그래서 막 건설하고 뭐 엄청나게 뭐 했어요. 근데 그 돈을 갚지 굉장히 고리예요, 고리. 그 차관이. 그 못 갚지 않아? 그 고속도로든 뭐든 다 압수야. 중국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 지도국가가 됩니까? 예? 막 퍼줘야 되거든. 예? 공짜로 막 퍼줘야 자기 편을 만들지. 예? 돈 꿔주고 고리대금 하는 거 아니오. 돈 꿔주고 못 갚으면 그거 내 거야. 그러니까 다 또 떨어져 나가지. 그러니까 미국을 이길 가능성이 난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나 미국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도 뭐 근데 미국을 이기려고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미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다 공짜로 줬어요. 물론 자기들 잉여 농산물 준 거야. 먹고 남은 거. 그거 막 준 거긴 하지만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미국서 지원한 밀가루빵, 옥수수빵 먹고 학교 다녔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 하나님이야. 아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른들은 태극기 들고 오신 분들은 미국이 몰라고 성조기를 들고 나오지? 태극기만 들고 나오면 되는데 왜 성조기를 또 같이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막 갖고 나오냐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서야. 우리는 뭐라고 욕을 하지만 그 사람들 정서는 미국이 신인 거예요. 그 사람 경험에 의하면. 예. 정말이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중국 얘기가 또 빠졌구만. 중국이 정말 세계적 지도국가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북한을 정말로 자기 우방으로 끌고 가고 싶으면은 저런 식으로 찔끔찔끔하면 안 됩니다. 북한 애들이 굉장히 그런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막 가짜. 쌀 1톤 수입하면 최소한 한 3분의 1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냥 욕을 해요, 또 중국.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자체 생산품보다 요즘은 중국제를 더 안 믿어. 중국제는 무조건 가짜예요. 예. 이게 일제 좋고 한국제 또 끝내. 여러분 개성공단에서 신발 100켤레를 만약에 이제 납품을 하고 하면서 몇 켤레 만드는 그 원자재를 줄게.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최소한 115켤레 내지는 120켤레 만들 수 있는 원자재를 주고 100켤레를 가져와.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어디로 간 거야? 에? 북한 장마당으로 다 흘러 들어간 거야.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 미제 미군 부대 근처에서 하면은 부대찌개 뭐 휘발유, 야전 잠바, 뭐 워카 뭐 온갖 것이 다 흘러 나왔잖아. 그래서 남대문 시장 가면 뭐 없는 게 없고 그런 거예요. 개성공단이.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북한을 자본주의화시키는 전초기지였거든. 사실은. 근데 그게 박근혜가 아니야. 땡검잖아. 크리스토퍼 힐이라고 알아요? 크리스토퍼 힐이라고 주한 미 대사도 하고 육자회담 대표로 한 사람이 있어. 미국 외교관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비공식적으로 우리 미 대사관으로 모여가지고 개성공단은 절대 문 안 닫는다. 우리는 뭐냐? 왜냐? 저게 자본주의의 천축이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흘러나가는 워카, 뭐 잠바, 뭐 온갖 그 물자들 있잖아요. 여성 속 네이 뭐 이런 것들이 북한에 가면 그냥 가격이 천장부리야. 없어서 못 팔아. 또 여성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북한 고위 간부들 남한 그 뭐 이 드라마 뭐 폰 뭐 이런 거 안 본 사람 없고 이 간부들 부인들 그 남한제 속 네이 안 입은 사람 없어요. 완전 남하나가 됐어요. 남하나. 사실. 예. 의식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완전히 지금 이거 잡아야 된다. 이거 못 잡으면 우리 죽는다. 우리 다 먹힌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대대적으로. 예. 아니 뭐 또 나만 아이돌 머리 흉내내고 얘들이 왜 그런다니까 흉내내고 복장 흉내내고 말 흉내내고 니 했잖니 뭐 이렇게 해서 아니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고. 반대로 남한에서 북한 뭐 예를 들면 뭐 김정은 말투 막 여기 흉내내 우리 학생들이 와 엄마 이제 공사나 다 됐다. 내가 망했다. 북한제 뭐 신발 신고 다니고 뭐 이거 이제 끝났다. 공사나 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 이제 그 이제 마그네틱 시올인데, 마그네틱은 어떻게 해요? 힘센 마그네틱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힘없는 마그네틱을 쫙 빨아버리잖아. 어느 정도 가다 이렇게 이게 쫙 빨리잖아. 그게 이제 힘의 우위 논리인데, 이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재 이거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적 차원에서 보면 뭐 일부 뭐 굶어 죽고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 제재가 없었으면 그냥 물량이 자본주의 물량이 정신 포함해서 물량 돈이 막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망합니다. 미얀마가 뭐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응? 그러니까 잘 된 거지 어떻게 보면. 뭐 걸어 잠근다. 코로나 잘 됐다. 걸어 잠근다. 그 동안에 내부 통제하고 가능하면은 자력 경쟁하고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북한이. 외국에서 문자가 못 들어가니까 국산화 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그 국산화 품질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2012년에 김정은이가 어디 화장품 공장 가가지고 여자들 뭐 아이라인인가
이거 그 비판했잖아. 왜 우리 것은 바르면 막 줄줄 흐르냐? 에? 그거 좀 좋게 만들. 자기 뭐 이설주가 뭐 했는 모양이지. 근데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줄줄 흘러내는 게 뭐 그 아이라인이 뭔가가 그렇게 이제 심란했어. 국산이라는 게 국산품이라는 게. 근데 지금 뭐 엄청나게 그걸 개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할만하다는 거지. 자력갱생이. 안 와도 좋아. 나만 무슨 개성공단 그건 나 구걸 안 해. 뭐 너희들 아유 자식들 그거 주면서 큰 소리 치고 생색내고 말이지. 개성공단 임금도 뭐 국제 가격보다 훨씬 못한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주고 봉급. 베트남보다 안 주고 말이지. 2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어디 하냐 지금. 올려주라면 올려주다 뭐 찔끔 지금 올려주고 우리 자존심 상해서 못 해먹겠다. 막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야 이게 좀 북한 연구를 하면서도 골치 아파요. 저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외부 원조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우리끼리 산다. 그래? 핵 문제? 뭐 우리 핵 실험도 안 해. 더 이상 뭐 핵 가지고 너하고 뭐 바게닝하고 뭐 옛날에 그래도 벼랑 끝 전술이란 그거거든요. 벼랑 끝 전술을 안 한다 이제. 뭐 조용하잖아. 쏘지도 않잖아 지금. 실험도 하지도 않고 뭐 쏘지도 않고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 어떻게 얘기했어요? 올 3월 중에는 한 번쯤은 도발할 거다. 한 번쯤은 사고 칠 거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 저는 안 했지만. 하여튼 그게 뭐 안 하냐고. 이제 뭐 벼랑 끝 전술하고 이제 트럼프한테 돼가지고 미국 놈도 믿고 싶지도 않고 중간에 또 거간한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재인도 보기 싫고 뭐 다 된 것처럼 하노이 회담 전에 이제 김정은이가 기차 타고 72시간 동안 하노이로 가면서 약 3번 내지 4번 정도 우리 핵심에게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번에 잘 되지? 이상 없지? 염려 마. 이번에 아주 끝내준 게 나올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컨펌을. 근데 안 된 거야? 완전히 이제 무는 X다. 나하고는 상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상종을. 이 중매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성사가 되게 뭐 참 다 된 것처럼 결혼 다 된 것처럼 했는데 자식이 뭐 신랑이라는 거에서 차고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재수도 없고 뭐 잘 됐어. 2018년까지는 사실은 9.19 공동선거 잘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9월 19일 평양에서 연설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적의 수장이 와서 평양 시민을 혁명의 수도 평양 수도에서 5.1 경기장에서 그 사전 원고 검열도 하지 않고 쫙 얘기하도록 한 거야. 한번 생각해. 김정은이 왔는데 우리 저기 잠실 체육관에다가 뭐 이러고 김정은이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그래가지고 막 했다 해봐. 예를 들면은 뒤집어지죠, 그겠지. 그러나 이제 북한 외교를 보면 우리보다는 통이 큰 것 같아. 뭐 북한 찬양한 게 아니라 실제로 걔들은 자율성이 굉장히 있어요. 저 상사들이 중국에 가서 사업한 애들 있잖아요. 지갑이 뭐 빵빵 뭐냐 뭐로 100달러짜리 달러로 빵 이렇게 와, 돈 많아요. 그리고 팍팍 쳐질러. 응?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소리인데 이게 이제 남북회담 할 때 이제 워크웨이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 하나에 한 8명 앉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같이 앉잖아요. 북한에서 온 애들 우리 이제.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반드시 보위부 애들이 하나 앉고 우리 이제 정원 애들이 앉아요, 여기에. 그게 이제 어떻게 된 판인지 북한에서 온 보위부 애들은 술을 갖고 막 난리야. 자기 술이야. 자기도 한잔 하시라고 막 이렇게 다녀. 근데 우리 이 사람 이렇게 있어. 왜 그렇게 있냐고. 저 새끼들은 자기 술도 아닌데 나무 술 갖고 막 한잔하고 다니는데 당신도 좀.
그러니까 저희들은 통일 문제에 관한 하는 자기들이 주권을 갖고 있다.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너희들은 뭐 친일파 후손들에다가 뭐 미제 하수인이다. 막 이런 이제 그런 그 우월심이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조금 잘 산다. 그 자식아 뭐 너 힘으로 잘 산 거야? 다 돼줬지 않냐 저기서. 뭐 우리도 그렇게 해서 뭐 쭉쭉 잘 살았어.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거지. 우리는 그렇게는 안 살아. 뭐 그런 얘기가 또 잘. 그리고 또 이제 또 뭐 헤어질 때 되면 아우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애들 생일이었는데 와이프가 뭐 요즘 뭐 피부가 좀 거칠거칠하다고 마음이 약하잖아. 근데 또 이중적이지. 또 인간인데 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이제 자존심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옛날 양반들 뭐 찬물 먹고 이쑤신다고 하는 그런 기분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교적인 문화가 쫙 있어요. 그게 확실해요. 그건. 근데 이제 실제는 또 어때요? 실제는 이게 또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대놓고는 못 하지만 아주 친하면 대놓고 얘기한다더라. 아주 친하면.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도 하냐면 거기 보이부인데 조금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통일이 되면 우리 같은 사람도 서울에서 직장에 다닐 수 있고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닐 수 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보이부는 오히려 정보가 더 많잖아 일반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이 이제 워낙 잘 살고 힘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장차로는. 그런 생각이 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 죽냐, 우리 안 죽이냐 이거지. 예? 말하자면 우리가 공산화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역으로 북한 관리한테 물어보면 야 공산화 돼도 나 뭐 살겠지 이렇게 물어본 것하고 비슷해. 예? 남한화가 돼도 이게 남한 주도로 통일이 돼도 우리 같은 이빨갱이들 살려주니? 이제 그런 거지. 아유 뭐 하여튼 많아요 얘기가 에피소드가 많아.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이 나면 이제 끝나는 거지. 페루스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다 고난의 문 얘기했고. 자, 이게 이제 이게 보면은 요즘 이제 핫하게 떠들어온 용어 중에 뭐예요?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지대화냐. 이 논쟁이 지금 뜨거워요. 그래서 정의용 장관이 이제 뭐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비핵화는 같은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물론 이제 한반도 비핵화만 얘기를 하면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북한의 속내는 뭐냐면 한반도 비핵지대화입니다. 비핵지대화. 그러니까 남한에 핵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남한 땅덩어리 내에. 왜? 주변에 핵이 득실득실 굴러다닌다는 거야. 에? 잠수함에서는 트라이던트 잠수함에서는 언제든지 핵 발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뭐 이지스함이라든가 각종 이제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들은 언제든지 빠르면 뭐 4-50분, 아무리 길어야 1시간 내에 와서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죠. 에? 크롬돔이라고 있어요. 크롬돔 작전이라고 15분 내에 북한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게 이제 미국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한 내에 핵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한 전략 자산들 순식간에 자기들을 침략해서 없앨 수 있는 그 전략 자산까지 다 없는 게 한반도 비핵지대화예요. 이해가세요? 뭐 확장 억제 이런 거 다 포함돼요. 주한미군 포함해서 확장 억제. 확장 억제는 뭐죠? 확장 억제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전략인데 남한이 공격받으면 자기들이 공격받은 것과 똑같이 대응한다는 게 이제 확장 억제이기 때문에 이거 확장 억제도 없애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을 없애려면은 이러한 한미 간에 맺어진 그러한
동맹 내지는 억제 이까지 다 없애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들이 핵으로부터 위협을 안 받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식 논리로 보면 그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한반도라고 땅덩어리 내에 핵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근데 아니 1시간 내면 뭐 와서 뭐 자기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데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것은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복잡해요. 핵 문제가. 그래서 예. 이건 이제 정식적으로 북한이 1986년부터 주장한 거니까 비핵지대는.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이것도 해결하냐 이게 이제 참 문제인데 공생 이론입니다. 이거 김순곤 박사인데 아시죠? 옥수수 박사. 이 양반하고 또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 양반은 평양 갔는데 뭐 저참 이제 호텔 조식 나오잖아. 싹 한번 봐요. 이 양반이 이제 경북대 동과대학 교수인데 보고 이제 고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조용히 먹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봐가지고 뭐 별 좀 괜찮아 보니 막 그 소리 쳐요. 이게 먹고 이걸 먹으라 말이가 막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뭐 지배인이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이 뭐 펄밖에 없잖아. 육지밖에 없네. 막 그러면 이제 뭐 가서 또 아니게라고 하지 마요. 그러나 나 빨갱이한테 큰 소리 친 사람 처음 봤어. 꼼짝 못해. 왜 꼼짝 못할까 하고 생각해봤더니 이것도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왜? 이 사람이 뭘로 간 거죠? 평양을 뭘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수포수수 만들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사람이거든. 그렇잖아. 그러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은 누구? 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냐고. 이게 원래는 수령이지. 맞아. 원래는 수령이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수령을 대신한 사람들이 누구야? 이제 뭐 김순곤 박사 같은 사람들이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들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꼼짝을 못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조로 계속 가져갔어야 돼요. 수령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가 대체 수령인데 이 대체 수령을 그냥 잘라버린 거야. 그냥 이렇게. 아유. 하여간.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꽃이 뭐냐면 이 스트라이가라고 그래요. 스트라이가. 잡초예요, 잡초. 근데 이건 캐도 안 없어져요. 캐도 안 없어지고 약을 해도 안 없어지고 무슨 불태워도 안 없어지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서 이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건 도저히 없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 잡초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옥수수를 개발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이걸 발명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나이지리아 영웅이 되고 아프리카 영웅이 되고 심지어는 뭐 노벨 무슨 뭐 평화상 뭐 이런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이 양반이 나한테 한 얘기가 공생이다. 죽일 수 없으면 공생해라. 북한은 저건 잡초다. 캐도 태워도 때려도 안 없습니다. 못 했습니다. 오로지 피해만 생기고 분란만 생기고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같이 망하는 거냐. 공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식물학자인데도 식물학자? 근데도 이런 정치적인 또 마인드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써먹은 거죠. 그 말이 맞다. 응? 근데 우리는 이제 북한은 뭐 때려잡지도 못하면서 또 뭐 상종도 안 해버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응? 아니 이게 아닌 말로 북한과 잘 지내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냐 이런 이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 가난뱅이하고. 근데 그렇잖아요. 광물 자원이 7천조 원에서 많게는 2기형 정도가 매장돼 있어요. 저기에 온갖 광물 자원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익입니다. 그것만 어떻게 잘 활용한다면 물류 비용도 아끼고 할 수만 있다면. 예. 그다음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돈을 북한에 줘가지고 그것이 뭐 핵무기로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연간 1억 달러를 줬어요. 임금으로 5만 4천 명 와서 일하는 대가로. 근데 그 1억 달러가 전부 다 핵무기 만드는 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건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다 섞여버리거든요, 외화가. 그러니까 개성공단 달러는 핵으로 가고, 예를 들면 북경에서 버는 달러는 무슨 교육으로 가고, 그런 게 없죠, 예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혀 안 들어간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일부 들어가겠죠. 근데 다 들어간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예. 우선 둘째, 그러면 우리는 1억 달러 임금 주고 맨날 손해만 받냐? 통계에 의하면 1억 달러 임금 주면 우리는 30억 달러를 벌어요. 개성공단을 통해서. 이해가세요? 어마어마한 사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없어. 그렇잖아요. 싼 임금에. 예? 물류비용도 가까우니까 물류비용도 거의 안 들고. 응? 그렇게 이익 봤는데 뭐 손해만 본다고 그래요. 퍼졌다고 그러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정말 웃기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우리 싸웠어. 6.25 때 싸운 원수야. 원수하고는 같이 상종을 할 수가 없어. 같이 놀면 안 돼. 빨갱이 물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해요. 우리는. 저 새끼 보기 싫은 X하고는 밥도 먹기 싫어. 지가 아무리 부자고 그래도 자식 부자라면 다야, 임마. 나 네 밥 안 먹어. 이렇게. 근데 그건 굉장히 실용주의적이지 못해요. 제가 엄청난 뷔페, 잠실 가서 뷔페 산다는데, 1인당 한 20만원짜리 산다는데, 먹어야지, 젠장아. 왜 안 먹어? 먹어야지.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못 한다고. 예,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보세요. 미국하고 일본은 적이 아니에요. 왼수야 아니에요. 왼수입니다. 그런 왼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미군이, 태평양전 때문에 사상자가 한 15만 명 났어요. 이제, 일본은 그것 때문에 한 150만 명 죽었을 거야. 태평양전 때. 하여튼, 지금 뭐죠? 이 왼수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 둘이. 완전히 그냥, 죽어 못 살지 않아, 둘이. 이게 국제 정치라니까. 왜 일본을 그런 용서해 줬을까, 미국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무슨 이용 가치가? 걔들을 키워서 중국, 당시 이제 물론 소련이지만, 그걸 봉쇄한다는 거죠.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익이 있으면, 국가적 이익이 있으면 왼수하고도 손을 잡고 같이 산다. 이게 이제 국제정치예요. 그래서 국제정치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고 뭐만 있다? 오로지 국가 이익만 있다. 국가 이익. 개인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내 저놈이 나한테 좋으면 열이 붙었다가 얘놈이 또 더 좀 오늘 스테이크 산다고 하면 열이 붙었다가 이제 개인 간에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개인 간에는. 근데 이제 이게 국가 간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국가 간에는. 베트남하고 미국은 왼수요, 아니요? 왼수죠. 세상에 그런 왼수가 없어. 이 미국을 완전히 정말 욕보인 나라가 베트남이거든. 근데 지금 뭐야? 가장 친한 맹방이 돼버린 거예요. 왜? 거기도 이제 중국 견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아, 세상에. 그런 거 많아요. 한일 우리 어떻든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원수하고 박정희 정권 때. 왜 했게? 물론 미국의 압력도 있었지만 이게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미국 영국은 말이죠. 그게 연방국가잖아요. 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죠?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 근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천하없는 700년간의 원수야. 근데 한 연방이야. 한 국가라는 거지. 그럼 잉글랜드하고 거기는 월드컵을 다 나가요.
잉글랜드 한 팀, 스코틀랜드 나쁜 엑스들이야. 지네들이 세계 제패할 때 한 거야. 한 나라에서 하나만 나가야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뭐 웨일즈 다 나가요. 그러면 잉글랜드하고 프랑스하고 월드컵 결승을 붙었어? 그러면 스코틀랜드는 누구를 응원하는 거야? 프랑스를 응원하는 거야. 프랑스가 이겼다. 많이 축제 막 맥주 터뜨리고 삐바삐바 막 하고 막 그럼 반대로 그러면 스코틀랜드하고 프랑스하고 결승 붙으면 잉글랜드는 어디로 응원해? 프랑스라고 응원해. 이런 왼수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못해. 왼수야. 제 새끼랑 왼수. 천함 왼수. 북한하고 경제적 이익만 있습니까? 군사적 이익은 없고 정치적 이익은 없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심리적인 안정감만 있는다 해도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돈으로 환산하자면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 가능성이 없다 이제 한반도에서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예. 군사비도 엄청 줄일 수 있고 군대 가는 것, 장병들 군대 가는 것도 확 줄어들 거고 뭐 그때는 뭐 모병제도 될 거야. 그 정도로 우리가 남북한이 협력을 할 수 있고 전쟁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수 없는 이익이 있는데 뭐 그렇게 안 하지.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이거 좀 뭐 어려운 얘기인데 가역적 핵포기국으로 차라리 북한을 지위를 부여해버리면 어쩌냐.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얘기했지만 친구가 되라는 건데 가역적 핵폭이 뭐야? 언제든지 그 핵포기국이었다가 다시 또 핵을 너희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너희들 잘 못대하면 언제든지 다시 핵포기국으로 가라. 그래.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가당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북한을 어떻든 끌어들여서 한반도에서 평화 안정을 찾도록 하자. 그런 뭐 온갖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다 뭐 미국 편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원광대 뭐 이재봉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철저히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반미주의 입장을 갖고 있고 또 강정구 교수도 뭐 미국에서 공부했었죠. 어떤 뭐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개인 성향이. 물론 이제 크게 보면 소위 이제 미국파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좀 두둔한다 할까 미국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보는데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많이 있고. 뭐 국내파라고 그래서 그러면 다 그럼 북한, 예를 들면 북한 편이냐 그건 또 아니고 국내파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크게 보면 뭐 국제파냐 자주파냐 그러니까 미국을 중시하는 파를 국제파라고 그러고 뭐 우리 민족 문제 또는 우리 민족 간의 이제 그런 협력 화해 이런 걸 또 강조하는 사람은 이제 자주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항상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립되죠. 어디 가면은 뭐 토론장에 가면은 뭐 크게 봐서 이제 국제파와 자주파가 늘상 대립하고. 방방합니까? 예? 방방해요? 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아무래도 이제 국제파가 많으면 국제파들이 조금 더 득세를 할 거고 자주파가 많으면 자주파들이 이제 득세하고 좀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힘의 논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힘의 논리가 있고 그래서 미국의 논리, 미국의 입장이 강력하게 반영이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은 뭐 소리도 적어줄 수밖에 없어요. 소리도 죽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뭐 힘을 미국이 갖고 있고 모든 경제, 군사, 외교 모든 그 컨트롤 힘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아무리 무슨 얘기 해봐야 들어먹습니까? 그래서 참 큰일이죠. 큰일인데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국제정치 이론에 요즘 뜨는 이론이 이제 해칭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해칭.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크게 봐서 이제
견제냐 편승이냐, 이게 강대국을 견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강대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밸런싱을 하는 거, 밸런싱을 견제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이제 어려우면 그냥 강대국에 편승하는 거예요. 그냥 올라타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봐서 요즘 이제 해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게 우리가 밴드웨이거닝을 해요. 편승을 해요. 말하자면 올라붙어. 그래서 안보를 유지하고 뭐 또 빨아먹을 건 빨아먹어. 근데 그것이 중국을 화나게 만든다든가, 중국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우리 안보를 또 확 위협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과도 잘해. 그러나 중국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해칭이에요, 해칭. 이게 쉽진 않죠. 해칭이 어려운데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싱가포르의 리콴유예요, 리콴유. 조그만 나라인데 이 나라는 그걸 잘했어요. 리콴유가. 독재자인데. 독재예요. 싱가포르 가보세요. 독재입니다. 완전히. 근데 이 사람은 중국하고 잘 지내고, 우선 첫째는. 그 중국의 적은 누구예요, 지금? 그 밑에 싸우는 건. 밑에 조그만 나라. 대만. 대만하고 또 친해요. 대만 가서 대만 싱가포르군이 연합 훈련을 해 또. 중국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나하고 친한 줄 알았더니 저 그럼 또 가서 쫙 해서 또 쫙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주위에 또 강대국이 있어요. 어디요? 원래 싱가포르가 어느 나라였어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하고 또 경제 관계가 끝내죠. 가서 보세요, 싱가포르. 그 말레이시아 노동자들이 싱가포르 그 부자 나라에 와서 다 일하고 출퇴근하고 다 잘해줘. 또 하나 있어, 그 밑에. 큰 나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이것이, 리콴유가 아주 모든 나라를 다 친구로 만드는 전략을 쓰는 거야. 그렇게 나는 해야 한다고 봐. 우리 같은 이 중견 국가 내지는 끼인 국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한 X만 잡고 있다가 어떻게 됐죠? 새끼는 뭐가. 그러니까 떠 있는 태양도 잘 모셔야 되지만 어떤 떠오르는 태양도 잘 봐야 돼. 이게 생존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했어. 과거에. 이제부터는 잘합시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지금 단계별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하는 여러 가지 소위 이제 인게지멘트 전략, 또 화해 협력 정책을 지지한다고 그래서 바이든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하고는 달리 이제 할 겁니다만은, 그래서 만약 그것이 실현이 되면 단계별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북한이 뭐 영변을 없애면, 지난번에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영변 핵단지를 없애면 미국이 그에 상응해서 제재를 해주고 때는 연락사무소 정도 설치해주고, 그래서 이제 한 3단계 내지 4단계까지 가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이런 건데, 단계별로만 미국도 합의하고 북한도 합의한다고 한다면 저는 뭐 북한 핵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단계별로 가는 걸 싫어해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싫은데 그것도 다른 해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글쎄 모르겠어요. 북미 간의 지금 대화가, 지금 북한은 지금 일체 지금 그 얘기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다 싫다 이거예요. 막 핵실험해서 그걸 가지고 뭐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뭐 협상하고, 그것도 그냥 귀찮고, 뭐 또 뭐 단계별이다 해서 또 뭐 계속 뭐 줄다리기 하고 뭐 시소 게임 하고, 그것도 싫고, 뭐 김정은이는 지금 만사가 귀찮은 것 같아. 그 해봐야 다 쓸데없는 짓이고, 난 뭐. 그래서 지금 제1비서를 만들었어요. 제1비서. 그걸 뭐 김여정이한테 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1비서를 만들어가지고, 뭐, 혹시 또 뭐, 걔를 또 이제 대신 내보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정은이는 외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거든요. 아시다시피 판문점 선언할 때도 그렇고, 뭐,
어마어마한 그 이 김영철을 포함한 미국 전문가들이 선행 조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풍계리라든가 또 이제 북창리 또는 뭐 그 미군 유해 송환 이런 것을 다 해줬어요. 6.12 그 북미 정상회담 전에 5월달에 다 그거 해줬다고. 내가 선의를 베풀면 미국도 선의를 베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여러 참모들이 반대해요. 미국 놈들은 그게 아닙니다. 저놈들은 절대 우리가 선의를 한다고 해서 쟤들이 선의로 안 나옵니다.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통처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김정은이가 비켰거라 하면서 망했어.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죠? 결과가 미국 통들이 예측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죠.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자기 일생일대에 이번 하노이 회담 깨진 게 김정은으로서는 깊이 내류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큰 역사적 경험.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국정 경험이 없잖아요. 전혀 국정 경험이 없이 난데없이 후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막 이게 긴 내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버린 거야. 그래서 쉽게 뭘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지. 나만 미국도 중국도 귀찮고 다 귀찮아. 그냥 우리끼리 살자. 못 먹더라도 미안하다 너도 굶겨가지고 그래서 계속 미안하다 그랬잖아. 세상에 수령이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나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운이 안 따라주는구나. 어쩌겠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눈물 정치. 그러니까 이제 수령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초급 목비하고 고난의 행군을 하더라도 수령님만 모시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다 또 이제 눈물 빨아먹고 있어. 막 울어. 그것도 정치야, 그것도 정치. 아이고 또 저게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또 김정은이가.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당분간 협상에 대한 전망은. 근데 이제 당분간 협상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는 거 아니야? 네. 북한을 적대하는 행위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나가다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한다고 선언할 수가 없지. 또 미국은 그 세계 최강인데 저 조물애기 조그만 저거한테 끌려다니고 쟤가 원하니까 나 해주고 그런 것도 없는 나라 아니야 쟤들은 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접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이 매치메이커가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했거든. 근데 이게 실패를 또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매치메이커 할 사람이 없어요. 두 사람이 팽팽하면 중간에 끼어가지고 야 금이 몇 돈인데 땅이 아파트가 있고 그런 자식. 그래? 쟤들 가난하기는 하지만은 얘가 됐으면 대먹었습니다. 싸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키워놓으면은 앞으로 중국한테서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쫙 가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또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할 사람이 없어. 그걸 매치메이커를.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는 좀 물 건너가지 않았을까? 안 되는데요. 네, 우리 전 박사님 그렇게 예측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